안녕하십니까? 안과 중개 연구에 대해 발표하게 된 이준원 교수입니다. 저는 2007년도에 연세의대 졸업하고 이후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안과 전문의를 취득한 이후 연세의대에서 이 기초의학 박사, 피지션 사이언티스트를 5년 동안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상 교수를 거쳐 현재는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부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스승님들은 이제 안과 쪽, 임상의학 쪽에서는 이성철 교수님과 변석호 교수님이 계시고요. 기초의학 쪽에서는 생리학 교실 김동욱 교수님께 줄기세포에 대해 배우고, 또 양리학 교실 김영범 교수님께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트랜슬레이셔널 리서치 중개의학을 설명하는 이제 유명한 그림입니다. 왼쪽에는 이제 기초 과학자가 환자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한 채로 있고, 오른쪽에서는 이제 환자와 함께 있는 임상의사가 있는데 어떤 메커니즘이나 이런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 중간을 연결하는 것이 이제 중개의학자가 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안과 의사이기 때문에 안과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사실 이제 의학 연구에서 큰 부분은 생명에 중요한 암이나 심뇌혈관 질환, 당뇨나 이런 대사 질환, 이러한 것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눈은 이제 의학 전체로 보면 매우 적은 부분인데요. 그래도 이제 눈이 우리 몸에서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 이런 걸 고민하고 이런 미시적인 수준을 넘어서 어떻게 어떤 연구가 이제 제너럴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느냐, 이러한 것을 고민하면서 안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놀랍게도 많은 이제 치료제, 이런 새로운 치료제들이 발굴되었을 때 그 대상을 눈으로 합니다. 실제로 이제 인비보 AAV 지인 테라피가 최초로 적용된 것도 눈이고, 그리고 이제 IPS, 야마나카 IPS 임상도 눈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의 임상 시험도 인비보에서 최초로 눈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눈을 이제 이러한 대상으로 선정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눈이 이제 상대적인 면역 특권 영역, 면역 거부 반응이 적다, 이런 것과 이제 눈이 밖으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고 수술 기술들이 발달해 있다는 점, 그리고 어떠한 닫힌 공간이 있다는 점, 어떠한 치료제가 저류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시력, 시야, 이런 기능적 검사나 투명하기 때문에 구조적인 변화, 이런 걸 측정하기가 매우 용이하다는 점, 그리고 눈이 두 개이고, 그리고 생명과 관련 없는 장기라는 점도 임상 시험을 용이하게 합니다. 그리고 부작용이 생겼을 때도 눈 안에 국한되어 있다, 이런 것도 유리하고요. 그리고 눈이 미니 브레인, 이제 눈에서의 결과가 추후에 뇌 연구로 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타 장기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세포나 어떤 몰레큘, 치료 물질의 양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 등이 있겠습니다. 눈의 아나토미는 다음과 같고, 눈만 해도 저희가 임상적으로 5분야로 나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임상 분야가 이제 망막과 포도막 이런 걸 보는 사람이고요. 각막, 그리고 녹내장 보시는 분, 그리고 사시소아안과 보시는 분, 그리고 성형안과를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눈의 고유한 특징이 뭘까, 이런 걸 이제 고민해 보면 작다, 작은 장기이고 밖으로 노출되어 있고 투명하다는 점, 이제 투명하다는 점이 눈 안을 들여다볼 수 있고 살아있는 채로 신경과 혈관을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장기입니다. 그리고 눈은 이제 망막 같은 경우 이제 신경이기 때문에 조직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오직 시진만으로 진단을 하고, 그래서 이제 AI를 이용한 진단,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안과 쪽에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연구 방법으로는 이제 DNA나 RNA를 읽는 NGS, 그리고 유전자 편집하는 CRISPR, 그리고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 그것을 이용한 레티나 오가노이드, 망막 오가노이드입니다. CRISPR는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노벨상을 받았고 DNA를 이제 원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는 툴입니다. 두 개의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고, Cas9은 이제 뉴클레이즈 프로테인입니다. 더블 스트랜드 브릭을 자르는 그 가위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RNA 부분은 이제 가이드 RNA라고 20베이스 페어로 되어 있어서 4의 20승의 특이성을 가지고 특정한 DNA 서열에 붙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원하는 곳에 더블 스트랜드 브릭이 만들면 두 가지 메커니즘에 의해서 수선되게 되는데요. NHEJ에 의해서 낙아웃이 되거나 또는 HDR에 의해서 원하는 시퀀스로 바뀌게 됩니다.
플루리포턴트 스템셀, 만능 줄기세포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 플루리포턴시를 가지고 있는 세포로서 엠브리오닉 스템셀과 환자로부터 만들 수 있는 인듀스드 플루리포턴트 스템셀로 나뉩니다. 인듀스드 플루리포턴트 스템셀, 즉 IPS는 2006년 시냐 야마나카 교수에 의해서 수립되었으며 이 공로로 2012년에 노벨상을 수상합니다. 환자로부터 OSKM, 야마나카 팩터를 넣어서 전분환능을 가진 IPS를 만들 경우에 셀 테라피 측면에서는 면역 거부 반응을 피한 채로 치료를 할 수가 있으며 디시즈 모델링 측면에서는 유전 질환과 관련되어 있는 세포로 분화할 경우에 그 질환을 모델링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오가노이드입니다. 오가노이드는 오간, 장기의 오이드, 무엇무엇과 닮았다라는 의미의 합성어입니다. 이제 NEJM의 정의에 따르면 다양한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3차원의 구조물로서 줄기세포로부터 기원하고 실제 오간의 구조와 기능을 모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가노이드는 그 기원에 따라 어덜트 스템셀 기원과 플루리포턴트 스템셀 기원으로 나눌 수 있으며 어덜트 스템셀 기원의 경우에는 조직을 바이옵시에서 얻어낸 이후에 옵티멀 컬처 컨디션에서 키우는 것으로 수립됩니다. 주로는 이제 GI 트랙이나 렁, 키드니, 글랜드 이쪽에 오가노이드가 발달해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을 얻을 수 없는 장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플루리포턴트 스템셀로부터 실제 발생학적 과정을 모사하는 과정을 통해서 오가노이드를 수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모든 종류의 세포, 모든 종류의 오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직을 얻기 어려운 망막이나 뇌와 같은 경우는 플루리포턴트 스템셀로만이 오가노이드를 수립할 수 있으며 저는 망막 오가노이드 쪽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가노이드는 흔히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2디멘셔널 셀 컬처나 동물 모델에 비해 다음과 같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 현재까지로서는 인간 유래의 최고의 인비트로 실험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물 복지나 윤리 측면이 강조되면서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소인 생어 인스티튜트에서도 더 이상 동물 실험을 허락하지 않고 그것을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가노이드를 사용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가노이드를 이용해서 인간 질병을 모델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델을 이용해서 하이 스로풋 드럭 스크리닝을 할 수도 있고 오믹스 프로파일링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세균과의 인터랙션 연구라든가 아니면 크리스퍼를 이용한 지인 테라피 타겟으로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점점 이런 로던트나 non-human primates의 인비보 동물 모델뿐만 아니라 전임상으로서 인간 유래의 오가노이드를 활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행한 연구들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NGS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저희가 진단에 활용한 연구들이 있는데요. 드물지만 눈에도 림프종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캔서 진단의 골드 스탠다드인 병리학적 진단이 우리 눈의 경우에서는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눈 안의 유리체 검체로부터 홀 엑솜 시퀀싱을 시행해서 진단율을 끌어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클리니컬 메타지노믹스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저희가 전신 장기 모두에 감염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눈에도 감염이 발생하면 그것이 매우 위험합니다. 근데 그 감염을 진단하기 위해서 보통은 이제 균을 컬처하는 방식이 골드 스탠다드로 되어 있는데요. 그 진단율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이론적으로 모든 지구상의 생명체는 DNA를 가지고 있고 그 고유의 서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고유의 서열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오가니즘을 구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어떠한 DNA를 읽어낼 경우에는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 그게 인간의 것인지, 동물의 것인지, 세균의 것인지, 바이러스의 것인지 그것을 역으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단에 활용하는 분야를 클리니컬 메타지노믹스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빠른 진단과 베드사이드 진단을 위해서 나노포어 시퀀서라는 걸 활용했습니다.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이렇게 노트북과 이 작은 이 네모난 게 시퀀서입니다. 남극에서 남극에 있는 생명체들을 시퀀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안구에서 검체를 얻고 DNA를 뽑아서 라이브러리 프랩을 하고 시퀀싱을 하고 바이오 인포머틱 분석을 하고 그래서 패토젠을 규명할 때까지 박테리아, 펑거스, 바이러스의 균주에 상관없이 24시간 내에 모든 균주를 진단할 수 있었고 컨벤셔널한 방법의 진단에 비해서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검체를 많이 늘려서 연구를 지속하고 있고 컨벤셔널 메소드에 이 메타지노믹 NGS를 더할 경우에 진단력이 72%에서 93%까지 올라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안과 검체는 매우 볼륨이 적기 때문에 챌린징한 타겟입니다. 사실 어떠한 질병 상황에서 안과 검체에서 진단을 해낼 수 있었다는 것은 다른 장기에서는 보다 더 쉽게 진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망막 오가노이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망막 오가노이드에는 실제 망막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들이 레이어 바이 레이어 실제 조직학적 위치와 동일하게 위치하게 됩니다. 저희는 망막 오가노이드를 이용해서 실제 치료법이 없는 유전성 망막 질환의 치료제 개발이나 아니면 유전자 치료에 필요한 딜리버리 툴의 개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NMNAT1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한 소아 유전성 망막 질환인 레버 선천 흑암시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NMNAT1은 핵내에서 NAD를 만들어내는 웨이트 리미팅 엔자임인데요. 이 엔자임은 유비쿼터스하게 전신에서 발현을 하지만 돌연변이가 있을 경우에 눈에서만 질병 피노타입이 나온다는 것이 매우 특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에 대해서 연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는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호발하는 돌연변이 형태와 상동의 돌연변이를 가진 쥐 동물 모델과 인간 망막 오가노이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환자율의 iPS 망막 오가노이드에서 실제 망막 발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이스 동물 모델에서 신경망막이 정상에 비해서 얇고 망막 색소상피 세포의 핵이 에센트릭하게 로케이션하며 그리고 망막의 시기능, 시력이 떨어져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저희가 NAD의 전구 물질인 NMN을 처리하였을 때 이러한 질병 피노타입이 망막 오가노이드에서 개선되고 RNA 익스프레션 프로파일링이 이제 노멀라이즈드 되고 동물 모델에서도 구조적 기능적 회복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질병의 패서 메커니즘을 밝히는 과정에서 이 NAD를 조효소로 활용하는 CERT6 낙아웃에서 이러한 NMNAT1 낙아웃 또는 환자의 피노타입과 동일함을 보여서 간접적으로 CERT6가 이 질병의 패서 메커니즘에 관여한다는 것을 밝혀내었습니다. 다음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유전자 치료제 개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다른 대학의 여러 교수님들과 협업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가장 많은 돌연변이 원인 유전자는 EYS라는 유전자입니다. 이 유전자는 유전자 크기가 매우 크고 그리고 마우스에서는 이 유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간 유래, 인간 환자 유래 망막 오가노이드와 그리고 그것과 동일한 시퀀스를 가지는 개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신의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전략인 프라임 에디터를 이용해서 유전자 가위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전자 치료제를 세포 내로 전달하는 딜리버리 툴의 개발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장 널리 사용하는 방식이 아데노 연관 바이러스 AAV와 리피드 나노파티클 LNP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망막 세포에 특이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는 툴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공학적 접근으로 공대 교수님들과 인공망막을 만들고 있고 전기적 자극과 옵토지네틱 테라피를 컴바인해서 시기능을 회복하는 연구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마무리 말로 교수와 연구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 같은 이제 임상 교수에게 주어진 책무들은 이제 진료, 교육, 연구 이런 게 있습니다. 진료가 사실은 제가 일하는 반 이상의 시간을 쏟게 됩니다. 그리고 임상 교수의 경우에는 교육 자체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 부분은 점점 이제 그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대학도 글로벌 대학으로 가기 위해서는 연구와 평판이 점점 중요하게 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연세의 의대가 올해 이 세계대학 평가에서 32위, 매우 높은 성적, 국내 1위를 했다는 얘기는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 많은 교수님들의 노고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제 더 저희가 발전해야 될 텐데요. 지금 이 얘기를 듣고 계신 후배들이 본격적으로 활약할 10년, 20년 뒤에는 저는 진심으로 연세의대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력 향상이 가장 중요하겠죠. 국가적으로도 의사과학자 양성이라는 것이 이제 화두입니다. 포스텍이나 카이스트에서도 이러한 이유로 의대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많은 인재들이 의과대학을 극단적으로 선호하고 이제 의과학과 바이오를 이제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국가적인 의지가 있습니다. 이제 국내에서 이제 임상 진료를 수출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결국은 이제 의료가 내수 산업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의과학과 바이오를 미래 산업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국내에서 새로운 메커니즘의 혁신 신약을 개발한 것은 역사적으로 빵개,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의과대 학생들이 이제 교수가 되고자 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교수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저는 피지션 사이언티스트를 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학도 과학이라서 의사도 약간 과학자적인 게 있긴 하지만 과학을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고서는 잘할 수가 없습니다. 의과대학 교육은 대부분 임상교육에 치우쳐져 있고 학부 교육을 받아서는 과학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과학도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이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제 피지션 사이언티스트를 했지만 많은 한계를 느낍니다. 이제 임상 교수로서 자기 시간의 반 이상을 진료하면서 남는 시간에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이 풀타임으로 연구만 하는 PhD보다 연구를 잘할 수 있을까 하면 좀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제 의사과학자로서 유리한 점은 우리가 이제 인간과 질병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고 실제 환자를 보고 진료를 보는 상황에서 임상적으로 언맷 니드,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지금 안 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견해를 좀 첨언드리면 저는 뭐 연구하더라도 평생 연구해도 역사적으로 남는 그런 대단한 연구를 남길 수 있을까 하면 못 남길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과정을 재밌어 해야 하고 남들이 무슨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해주기보다는 스스로 이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임상의사를 보면은 진료 보는 거는 너무 이제 좀 지루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연구하는 거는 이제 지적으로 즐겁습니다. 그리고 진료 보는 것은 외래를 보건 수술을 하건 어떤 순간에든 한 명을 내가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평생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지만 연구는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이 이제 기쁘게 작동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명예냐 돈이냐 이러한 게 있지만 과학이 이제 명예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연구를 통해서 지적재산권이든 창업이든 해서 돈도 벌 수 있고 그래야 이러한 구조가 지속 가능하다고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